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지적, 문화적 각성의 시대로 중세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은 대략 14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전 고대의 지식과 예술이 재발견되며 새로운 사고와 창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 특히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가 이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의 중심지였습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철학, 예술을 재조명했습니다. 이러한 재조명은 지식의 꽃을 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은 인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는 지식과 예술,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을까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 작품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걸작은 예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8년부터 1512년까지의 4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장식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당시 그는 주로 조각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벽화 작업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천장화는 성서의 창세기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아담의 창조와 같은 유명한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과 신성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인간의 아름다움과 본성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그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작업을 혼자서 수행했으며 천장에 누워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심각한 목과 등의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는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재능과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걸작은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예술사에서 불멸의 작품으로 기억되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놀라운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걸작은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천재성과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는 그의 창의적 비전과 뛰어난 기술을 결합하여 후세대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천장화는 바티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이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걸작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르네상스 예술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로 그 시대의 지적, 문화적 부흥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당시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 경로를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이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알렸고 신대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 자신은 처음에 이곳을 아시아의 일부로 오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유럽과 신대륙 간의 교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유럽에서는 돼지 감자, 옥수수, 고추, 피망 등과 같은 농작물이 소개되었고 신대륙에서는 말, 소, 밀, 낙타, 고양이 등과 같은 종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발견은 원주민에게는 침략과 정복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유럽인들의 신대륙 정복은 원주민의 인구 감소와 문화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세계사의 중요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 발견은 지리학적 지식의 확장, 새로운 무역 경로의 개척, 그리고 유럽과 신대륙 간의 영구적인 연결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복잡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비로운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모나리자는 대략 1503년에서 1506년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의 아내 리사 게라르디니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미소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수수께끼 같고 변화무쌍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 즉 연기처럼 부드러운 색상 전환 기법 덕분입니다. 이 미소는 관람객의 시선 각도와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나리자는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깊은 심리학적 통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포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모나리자의 초상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작품의 배경 역시 독특합니다. 다빈치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초상화의 깊이와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이 배경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다빈치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그림의 완성 후 몇 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1911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했으나 이 사건은 오히려 작품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나리자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감상됩니다. 이 작품은 다빈치의 예술적 천재성을 상징하며 르네상스 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예술, 심리학, 역사를 아우르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미술사에서 불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천문학의 역사를 바꾼 두 명의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로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의 지구 중심설을 뒤집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17세기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철학자였으며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실험과 관측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체를 관측했으며 이를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목성의 네 위성을 발견하고 이를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양의 표면에 얼룩이 있음을 관찰하여 태양이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발견은 당시 교회의 교리와 상충되었으며 갈릴레이는 이단 신문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현대 과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은 과학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발견은 오늘날에도 천문학, 물리학, 그리고 과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명과 그것이 세계에 미친 역사적인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정보의 대중화와 지식의 전파에 있어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는 세계 최초의 이동식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책과 문서의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책은 더 이상 귀족이나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구텐베르크 성서로, 이는 초기 인쇄된 책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인쇄술은 높은 품질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며 당시의 필사본과 견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발명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확산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술은 새로운 사상과 아이디어의 전파를 가속화했으며 유럽 전역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오늘날의 출판 산업과 정보 전파 방식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발명은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지식 공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인류의 지적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에 큰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놀라운 5가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적, 지적 부흥의 시기로 현대 세계의 많은 측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적, 지적 부흥의 시기로 현대 세계의 많은 측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 과학, 문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다양한 예술가들과 과학자, 발명가, 문학가 등이 탄생하였으며 또한 정치와 철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개인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는 나중에 계몽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류의 지적, 문화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유산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창조 방식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르네상스 시대에 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